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이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도 취재 결과 일부에서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됩니다. 11월 14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도입한 생활임금 제도가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 자리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한 가운데 결정의 공은 서울시에 돌아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거구 확대와 자치구 차원의 역할 강화가 논의됐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의 추첨이 1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립 유치원 참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한 쟁점으로는 현재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구성된 자치구 의원 선거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자는 겁니다. 주로 이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중선거구제 취지를 못 살리는 2인 선거구제 중심으로 획정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그동안 공개적이지 못했다는. 2014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159개 구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111개로 약 70%에 달한 반면 3인 선거구는 48개, 4인 선거구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2인 선거구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주요 정당의 의석은 과대대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군소 정당의 대표들은 과소하게 만드는. 하지만 4인 이상의 선거구가 가지는 문제점도 있는 만큼 선거구 내 선출자 수를 늘리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중선거구제가 5인, 6인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효과보다 역효과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대표성이 얼마나 더 정밀하게 대표할 수 있느냐, 대표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지방선거에서 자치구 차원의 역할이 적다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현재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을 국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먼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광역시가 이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앙에 예속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할 때 있어서 항상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이 유권자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주민단체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다. 이 밖에도 인구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보다 나은 자치구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유치원마다 직접 방문해 추첨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우선 선발 대상자를 뽑는 인터넷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5, 4, 3, 2, 1. 카운트다운에 맞춰 버튼을 누르자 인터넷 추첨이 시작됩니다. 222곳의 유치원 추첨이 단 1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합격공을 뽑아야 했던 이전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도입되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이 유치원 입학 과정,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 편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소득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우선 선발 대상 추첨이 마무리됐고 오는 22일부터는 일반 모집이 시작됩니다. 처음 학교로 사이트를 통해 지역 상관없이 최대 3곳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첨은 29일 진행되며 학부모들은 30일 오전 9시부터 처음 학교로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100% 처음 학교로를 통해 원화를 선발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절반 이상의 학부모들은 또다시 이전처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추첨에 나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올해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임금의 한선은 시간당 6,470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최저시급으로는 인간적 그리고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없다며 2015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그리고 투자 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등인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사각지대는 없는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올해 생활임금을 결정한 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시급 8,197원, 법정 최저임금보다 1,727원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계산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171만 3,173원. 적용 대상도 눈에 띄는데 직접 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는 물론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생활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도자료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라 기재된 서울시의 한 투자기관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직원 A씨의 임금 명세서를 입수했습니다. 월급 총액은 159만 9천 원으로 보도자료에서 밝힌 171만 원에 비해 11만 4,173원이 적습니다. 이마저도 연장근무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빼면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우선은 주례로 발표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우선 예산 문제로 지금 당장은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 노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살펴본 전문가는 근로자가 받은 시급을 6,172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생활임금과는 2,025원이 모자랍니다. 보조수당을 포함한다 해도 6,459원에 불과합니다. 기본급을 가지고 저희 근무 시간 한 달 급여 근무 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보니까 그렇게 하면 통상 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봤더니 그 시급이 6,172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관련된 근로자분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왜냐면 대행 사업이 많으시다 보니까 올해 적용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서울시설공단은 계속 적용시키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통상임금 소송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적용이 안 돼 있는 걸로. 정리하면 서울시설공단은 노사 간 소송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생활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지난해 7월 전까지는 생활임금 대상 기간도 아니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문점은 남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의 내용을 알리는 고시입니다. 적용 대상을 투자 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와 위탁받은 사무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로 명시했습니다. 단서 조항도 달았습니다. 수탁사무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 보도자료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위탁 근무를 수행하는 해당 기관의 특성상 그동안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고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는데
2016년 6월 기존 고시를 한 차례 변경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와 같이 공단에 직접 채용된 공무직 직원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전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조사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16년에 이제 민간이타 그 관련해서 이제 고시가 새로 나가면서 그쪽에 약간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무사가 분석한 A씨의 시급 6,459원, 올해 최저 시급보다 모자란 액수입니다. 공단은 현재 노조와 올해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난해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협상 타결 후 소급 적용하면 문제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소급해서 지급한다. 이렇게가 사실관계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겁니다. 원래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근로자분들에게 가장 적은 그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게 법의 취지인데 이걸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2월까지 끌면서 장기적으로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법의 취지도 맞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법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걸 탈법 형식으로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더더욱 민간 기업에도 솔선수범되지 못하는 아주 나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채용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행 3년 차인 지금도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고 또 서울시가 바라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입동을 지나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니만큼 요즘 김장 담그는 가정 많으시죠? 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영천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 구민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 뒤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장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 지금 제 뒤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강동구 새마을 분여회 소속 자원봉사자분들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새마을 분여회 소속 이 어머님들이십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어느덧 이 김장철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새마을 분여회가 이 협동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김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봐도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 시기가 되면 많은 곳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열리는 김장 행사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강동구 새마을 분여회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는 이 어머님들의 손맛이 깃들여져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된 재료로 김치를 단순히 섞는 게 아니라 이 김치 속에서부터 채소와 이 소금 하나하나까지 이 어머님들이 직접 다 고르고 준비하시기 때문인데요. 네. 양념장에 들어가는 이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전남 신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분여회 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이 식재료들을 공수해 왔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 이 어머님들께서 만드신 이 김장 김치가 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예, 정말 이 싱싱한 재료와 그리고 예. 또 어머님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 명품 김장 김치가 이 행사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이 점심시간 앞두고 있는데 좀 배가 고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 강동구 새마을부녀회가 진행하는 이 김장 행사가 지난해에 비해서 축소됐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이 강동구 새마을부녀회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올해로 30년이 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독거 노인들과 이 소외계층을 상대로 김장을 나눠주는 것에서 이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몇 해 전부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도 김장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김장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 있습니다. 예. 지역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또 복지가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이 행사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힘에 부친다는 것이 이 부녀 회원들의 설명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 강동구 새마을 부녀 회장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행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약 2,6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400세대 이상 각 동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축값 인상으로 인해서 또 예산이 제가 한 1,6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이 못해드리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 그 바라시는 부분 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후원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정말 정성껏 담은 김치를 맛있게 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후원자들도 더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이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 돈 문제가 걸림돌이네요. 이번에 만든 김장 김치들 어디에 전달되는 겁니까? 네, 오늘 만들어진 김장 김치들은 이 강동구 18개 동 소외계층 4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각 동에서 선발된 15개 가구에 10kg에서 15kg 상당의 이 김장 김치가 전해질 예정인데요. 좋은 의미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네. 내년도에는 지자체와 또 지역 주민들의 보다 따뜻한 관심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동구민회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하고 계시네요. 김치 받으시는 분들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연결해봤습니다. 한 시민 모임이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동상을 기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 연결로 관련 내용 전해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내몰리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자, 잡지 마시고 저희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올라가세요. 고성이 오가는 상황.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두고 찬반으로 나눠 대립하던 사람들이 일부 물리적 충돌까지 빚습니다. 격해진 사람들 사이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측에 중재를 나선 노웅래 국회의원. 하지만 사람들에 막혀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념의 다양성이 있는 거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잘못된 거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행동으로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기증하려는 단체는 동건추로 불리는 시민 모임으로 지난해 5월 조직됐습니다. 모임의 정식 명칭은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으로 당초 광화문 광장에 동상 건립을 추진하다 상암동 기념관으로 장소를 옮기고 13일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의 그다음에 산업화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 분의 지도자들의 동상을 건립을 해서 봉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인 14일에 앞서 동상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기증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사진이 걸려 있는 이 자리가 동상이 세워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충분치 못해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기로 했고.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미술 설치 조례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공미술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첫 안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권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기증식이 열린 같은 시각 동상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박정희와 마포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포군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고 조형물이 됐던 뭐든 설치가 될 때는 그 지역의 주민의 정서와 감정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이 사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념재단이나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이 서울시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예고 없이 동상이 들어설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동상 논란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측이 도서관 약속과 건물 기부 체납 약속을 불이행한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대중교통 요금을 안 받겠다던 서울시. 원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경기도와 요금 문제라고 하는데 수도권 통합 환승제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나누냐는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미세먼지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